오늘도 주식 앱을 열자마자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뉴스에서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축제의 분위기인데 내 증권 앱 화면은 왜 이렇게 파란 건지, 남들은 테슬라로 집을 사고 엔비디아로 차를 바꿨다는데 내 종목들은 꼼짝도 안 하고 파란 옷만 입고 있는 건지, 혹시 지금 이 말이 공감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계좌가 파란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종목을 잘못 골라서도 아닐 수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를 때도 개인 투자자의 절반 가까이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실제로 반복해서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지수는 웃는데 개인의 계좌는 울고 있다는 이 기막힌 역설, 오늘은 그 이유를 뿌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왜 망했는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들이 어떤 마인드셋으로 움직이는지, 그 7가지 필승 원칙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불편한 진실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즉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는 불장이 와도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이게 왜냐고요? 답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을 대하는 나의 행동 패턴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가가 한창 오를 때 뒤늦게 뛰어들어 고점에 매수한 경험, 수익난 종목은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서 팔아버리고 손실난 종목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몇 달째 질질 끌어온 경험, 유튜브 보다가 단톡방에서 누가 이거 대박이야 하는 말에 충동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른 경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해서 빠지는 7가지 패배 공식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패배 공식, 손이 바쁘면 계좌가 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주식을 자주 사고 팔수록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정답은 내려갑니다.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반복해서 이걸 증명해 왔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연구에 따르면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종목을 일주일도 안 들고 있는 경우도 많을 만큼 매매 속도가 빠릅니다. 정확한 배수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의 과도한 당이 매매가 수익률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매매가 잦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수수료와 세금이 눈에 안 보이게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매매하고 싶다는 충동 자체가 추격 매수와 공포 매도의 반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장이 다 오른 다음에 내 계좌는 왜 그대로지? 하게 됩니다. 돈은 엉덩이로 번다는 말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패배 공식, 옆집 철수가 100% 먹었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다. 불장이 오면 가장 빠르게 번지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소문과 질투입니다. 친구에게 카톡이 옵니다. 야, 나 그 종목으로 한 달 만에 100% 먹었어.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FOMO, 즉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봐 두려운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게 우리를 가장 비싼 자리인 고점으로 밀어도 올립니다. 주변 다 샀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는 사실 파티가 후반전으로 접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커뮤니티 글, 단톡방 한 줄에 수백만 원이 움직이는 게 현실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남의 계좌 스토리는 재미로 소비하세요. 절대 매수 근거로 삼지 마세요. 내 투자 결정은 타인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분석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패배 공식, 잃는 종목은 붙잡고 버는 종목은 도망친다.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전망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고통이 기쁨보다 약 2배 크게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2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심리가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손실 난 종목은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끌고 가고 수익 난 종목은 떨어질까봐 서둘러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계좌에는 파란 종목만 영원히 쌓이고 초록 종목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왜 내 계좌는 항상 파란가의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뽑지 않고 꽃만 꺾어버리는 셈이죠. 네 번째 패배 공식, 한번 맞았다고 평생 맞는 건 아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처음 한두 번 감으로 찍었는데 딱 맞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역시 나 눈이 있어. 시장이 읽히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잉 확신이 생기면 레버리지 선물, 옵션 등 고위험 상품으로 베팅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빨리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과 과잉 확신이 만나면 계좌는 복권이 아니라 폭탄 게임이 됩니다. 특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같은 고위험 상품을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은 여러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정 수치인 30에서 40%는 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체 한국 투자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쏠림 현상 자체는 실제로 확인된 문제입니다. 더 운이 좋았던 것과 실력은 다릅니다. 시장은 우리를 반드시 여러 번 테스트하고 과잉 확신에 빠진 사람은 그 테스트에서 크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배 공식, 공부 없는 진입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 재무제표가 뭔지,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지금 주가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전혀 모른 채 뉴스 제목 하나, 단톡방 말 한마디에 수백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는 시장은 카지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카지노는 확률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준비 없이 뛰어드는 사람의 확률은 훨씬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수십 년 경력의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니까요. 눈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꼴입니다. 여섯 번째 패배 공식, 좋은 테마는 좋은 수익이라는 착각, AI, 2차전지, 친환경, 메타버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테마들이 있죠. 세상을 바꿀 위대한 기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술이 반드시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기술 발전 속도, 금리 변화, 규제, 경쟁 심화 같은 현실 변수가 우리 기대를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기 절정일 때 진입하면은 그 이후 수익률은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두가 좋다고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거나 심지어 과하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고수는 스토리를 사지 않고 가격 대비 가치를 삽니다. 일곱 번째 패배 공식, 바닥과 꼭지를 맞추려는 욕심.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되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는 건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도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도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일화가 있죠. 남의 회사 법을 때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기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준비된 시스템 없이 바닥과 꼭지를 찾으려 하는 건 개인에게 거의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반면 정기적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적립식 전략은 시장 변동을 활용해 평균 매수가를 낮추고 장기 수익 확률을 꾸준히 높여줍니다. 마인드셋의 전환은 언제 살까에서 어떻게 꾸준히 살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처절하게 반성해 봤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시다고요? 사실 이 감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또 실제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들의 필승 마인드셋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려한 비법이나 숨겨진 공식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들입니다. 단지 이 단순한 원칙들을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 뿐이에요. 필승 마인드셋 첫 번째, 목표는 한 방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워런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단 두 문장이지만 여기에 투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100% 수익을 내도 한 번 마이너스 100%가 되면은 계좌는 연기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종종 1년 안에 2배 만들기를 목표로 잡습니다. 이 목표 자체가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벌까가 아니라 얼마까지 잃어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입니다. 생존이 보장돼야 복리의 마법이 작동합니다. 복리가 작동해야 진짜 부가 쌓입니다. 1000만 원을 연 10%로 20년 운용하면 약 6,7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계좌가 박살나서 나가 떨어지면 이 마법은 없던 일이 됩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필승 마인드셋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하세요. 성공적인 투자자는 오늘 기분이 어때가 아니라 내 원칙은 뭐라고 하지?를 먼저 봅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정해놓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매수 원칙, PR, PBR, ROE 같은 지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통과한 종목만 매수한다. 매도 원칙, 손절 기준은 마이너스 15% 목표가에 도달하면 절반을 수익 실현한다. 이런 기준들을 사전에 문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운용 원칙, 특정 종목 비중 최대 20%, 현금은 항상 최소 10% 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폭락하고 공포에 떨 때, 시장이 광기로 치솟을 때 그때도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은 조용할 때 지키기 쉽습니다. 진짜 실력은 시장이 난리칠 때 드러납니다. 원칙 없는 투자는 나침반 없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승 마인드셋 세 번째, 지루한 전략이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립식 투자,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이 세 가지 이름만 들어도 하품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인간의 심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자동화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도 투자되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분할 매수는 한 번에 올인했다가 다음 날 폭락하는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분산 투자는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 계좌가 망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이상을 얻을 확률을 꾸준히 높여주는 건 바로 이 지루한 전략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외로 가장 지루하게 생겼습니다. 필승 마인드셋 네 번째, 손실 수용 능력이 곧 수익 창출 능력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 같죠? 손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익도 잘 낸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절을 못합니다. 손절을 못하면은 작은 손실이 큰 손실이 됩니다. 큰 손실이 되면은 이제 계좌에서 나가야 합니다. 계좌에서 나가면은 복리가 끊깁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패배의 공식입니다.
필승 마인드셋을 가진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실은 내 실력 부족이 아니라 게임의 일부다. 작은 손실을 빨리 인정해야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방패다. 이 생각을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빨간 화면 앞에서 실제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쌓은 사람만이 다음에 올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필승 마인드셋 5번째, 자극 찾는 뇌를 공부하는 뇌로 바꾸세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자극을 좋아합니다. 급등, 알림, 커뮤니티 하시슈, 자극적인 유튜브 썸네일, 재무제표 읽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죠.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자극보다 지식을 선호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싸거나 비싼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논리로 버티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 횟수보다 의사결정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무제표, 산업 리포트, 기업의 경쟁력,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남들이 대박이야 라고 외칠 때 과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 눈이 계좌를 지킵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계좌는 단단해집니다. 필승 마인드셋 6번째, 계좌를 덜 보는 용기를 기르세요.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하루에 계좌를 몇 번이나 열어보시나요? 10번, 20번 많이 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주가를 자주 볼수록 우리는 더 자주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열면 작은 파동에도 감정이 출렁입니다. 감정이 출렁이면 사전에 만들어둔 원칙은 사라지고 즉흥 매매가 늘어납니다. 즉흥 매매가 늘어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주가 창을 1분마다 확인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이길 확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 리뷰는 주 1회 또는 월 1회로 정기적으로만 하세요. 증권 앱 첫 화면의 평가 손익 대신 보유 종목 리스트와 비중이 보이도록 세팅해주세요. 그리고 단기 차트보다 장기 차트와 기업 실적 추세를 중심으로 보려는 훈련을 해보세요. 우량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믿고 기다려주세요. 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범함이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능입니다. 필승 마인드셋 7번째, 투자는 IQ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좋은 마인드셋은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노이즈의 집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 성장과 경제 생산성을 반영합니다. 버핏, 피터 린치, 존 보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IQ가 200이 넘는 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오래 버텼다는 것, 그리고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입니다. 가치 있는 자산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언제 오를까? 대신 10에서 20년 뒤 이 자산이 지금보다 가치가 높을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승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복리의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인드셋은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루틴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루틴, 계좌를 열기 전에 원칙을 먼저 읽으세요. 스마트폰 잠금 화면이나 노트에 이런 문장들을 써두세요. 나는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손절 기준을 감정으로 바꾸지 않는다. 오늘 매매는 계획된 것이어야 한다. 이 루틴이 익숙해지면 감정적 매매를 막는 무의식적 제동 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 루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하나,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를 나는 초등학생에게 3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가? 둘, 왜 지금 이 가격이 싼지 또는 비싼지 근거가 있는가? 셋, 이 종목이 더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로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손절할 것인가? 이 3가지 중 하나도 명확하게 대답 못한다면 매수하지 마세요.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세 번째 루틴, 장이 끝난 뒤 딱 5분 매매 일지를 써보세요.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매매는 계획된 것이었나? 감정에 의한 것이었나? 원칙을 어겼다면 그 이유는? 이걸 꾸준히 쓰다 보면은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뉴스에 취약한지 그 약점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이제 얼마나 감정적으로 행동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이고 그 기록이 여러분을 진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시장이 오르면은 함께 오르고 시장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 한 문장이 필승 마인드셋의 전부입니다. 화려한 수익률 자랑보다 꾸준히 살아남는 구조, 당이 대박보다 10에서 20년 복리의 힘, 남의 계좌 부러워하기보다 내 원칙 지키기. 코스피 100% 수익률 시대에도 계좌가 파랗다면 당신은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진짜 투자자로서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종목 검색이 아니라 나만의 투자 원칙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 손절 기준은 사전에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나는 최소 5년 이상 보유할 확신이 없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만의 투자 헌법이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 헌법을 꺼내 읽으세요.
투자는 IQ 싸움이 아닙니다. 엉덩이 싸움이고 원칙 싸움이며 마인드셋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여러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초록색으로 물드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